오케이, 시작됐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투피엠님 그리고 기획자 K님하고 같이 오랜만에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와. 되게 우리 팟빵에 컨텐츠 올라간 게 사실 좀 오래됐고요. 원래는 연말 연초에만 조금 쉬고 하려고 했는데 네, 다들 공사가 다 망한 관계로 좀 오랜 시간 쉬었고 그래서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우리 근황부터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요. 원PM님. 네,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들어가셨어요? 오. 현업으로 다시 일을 시작했고요. 생각보다는 무난하게 잘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강의도 여전히 하고 있고. 투잡을 하시느라 네. 바쁘시겠네요. 졸려요. 잠을 너무 못 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일은 하루 종일 자려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훌륭합니다. 우리 2PM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똑같은 데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생각은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몸은 아직 안 움직였지만 생각을 좀 다르게 하고 있다. 고민이 많은 상황? 그쵸. 조만간 퇴직하고 이제 또 녹음을 하지 않을까. 퇴사자 인더하우스 2 이거를. 네. 오랜만에 K 언니도. 저도 새로운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너무 오랜만에 PA로 일하니까 행복하네요. PA 좋죠. 네,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2PM 언니의 고민도 길지 않게 끝나기를 바라면서 오늘 우리 항상 예고만 해왔던 나름의 교육방송 준비를 했는데 기획 업무에 대한 교육방송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바닥을 적었네요. 그 사이에 이렇게 많이 이야, 준비 짱이다. 일단은 질문 같은 경우에는 웹기획자들이 모여있는 오픈 채팅방에서 한번 설문조사를 하기는 했는데 참여율이 너무 낮았어요. 그래서 설문조사에만 기대서는 우리가 이제 주니어 기획자들이 뭘 원하는지 알 수 없겠다 싶어서 장시간 녹음을 하고 있지 않는 시간 동안 모니터링을 좀 했고요. 거기서 많이 나왔던 질문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같이 일했던 주니어들이 물어봤던 질문들 위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네, 좀 시작을 오랜만이라 어색하네요. 근데 원래 그렇게 공개적으로 질문하세요라고 하면 다들 질문 안 하더라고요. 그치, 맞아. 그죠? 그런가 봐.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인가. 자, 손 들고 질문 이러면 아무도 안 하는데. 너무 바보 같은 질문인가? 막 이 생각을 하면서 질문하지 그런가 않는 봐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 몇 가지 질문들을 만들어 왔고요. 오늘 준비된 내용들은 사실 되게 기초적인 부분, 기획 실무에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다 이런 노하우에 대한 부분보다는 전반적으로 그냥 이 업계에서 기획자가 하는 일. 요즘에 서비스 기획자라고 많이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느꼈을 땐 조금 다르긴 한 부분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기획 실무에서 아주 기초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무래도 주니어 입장에서는 레퍼런스 관리나 이력 관리 또 이직을 할 때 내가 얼마나 좋은 조건으로 갈 수 있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고민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중에서 한 가지 좀 많이 주제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SI나 에이전시에 있는 기획자랑 인하우스에서 일하는 기획자랑 뭐가 다른지 그리고 뭐가 더 좋은지 이런 것들을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다 기획자라고는 부르는데 소속되어 있는 회사의 포지셔닝에 따라서 내가 어떤 역할을 거기서 해야 되는지를 다들 모를 수 있죠. 조금씩 다를 수 있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우리 2PM님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 다 경험이 있으시니까. 네, 우선 에이전시에서 일을 하면 에이전시 자체에서 거의 수주를 하잖아요, 프로젝트를. 그러니까 내 역할이 거기에서 PM이 될 수도 있고 그냥 PA나 PL이 될 수도 있고 연차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에이전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수주를 할 때 RFP 상에 뭔가 수행해야 되는 선이 좀 명확히 있는 것 같긴 해요. 그쵸.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기획자의 역할을 서비스 단위로 쪼개서 이제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역량들을 보여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SI에서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게 SI로 수주를 하는 보통의 프로젝트들은 규모가 좀 큰 경우가 그쵸, 많아요. 맞아요. 대형 그 마더사에서 수주를 하면 그 밑에 이제 하청에 하청으로 내린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다시 또 개발사랑 그다음에 UI UX만 하는
그 에이전시랑 다시 또 내려오죠. 이렇게 분류해서. 그러면 기획자는 대부분은 개발사에 속해 있지 않고 UI UX 쪽 회사에 속해 있는 경우가 거의 많아요. 맞아요. 개발사에 속해 있을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개발사랑의 커뮤니케이션을 또 하면서 UI UX 기획자로 업무를 해야 하고 그런 경우에도 어느 정도 선은 명확하게 있는 편인데 모든 프로젝트를 다 알 필요는 없고 자기가 속해 있는 거 위주에서 좀 파생돼서 어느 정도를 업무를 진행한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인하우스는 좀 이 중에서 제일 많이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인하우스 그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속해 있는 우리 회사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이 서비스 기획 안에 녹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전면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영업자나 비즈니스 쪽에 있는 그 레벨에서 어떤 업무들을 이제 우리의 앱이나 우리의 서비스 페이지에 심어야 하는데 그 안에서 웹에 대한 기획이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약간 내부의 갑처럼 영업 쪽의 의사를 좀 반영을 많이 해야 하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의 업무를 우선순위로 먼저 둬야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내적 갈등은 있을 수 있죠. 그치, 맞아요. 네. 하지만 이 셋 중에서 제일 해내고 났을 때 성취감이 큰 거 역시 또 인하우스 업무기는 해요. 실제로 기획자로서. 성과급을 받아도 인하우스 기획자는 받을 수 있잖아요. 그쵸. 예. 그리고 내가 기획했던 걸로 회사의 서비스가 돌아가면서 돈을 버는 구조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름이 알려진다든지 우리 서비스가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사용될 수 있는 뭐 이런 B2C로 앱을 만든다든지 했을 때 성취도는 그나마 이 셋 중에 제일 큰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해야 되는 역할 또한 분명히 선이 그어져 있지는 않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는 경우도 그렇죠. 많고 네, 네. 들어가야 되는 회의도 굉장히 많고. 굉장히 많죠. 정리해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제안을 하고 내가 정리도 해야 하고 좀 그러는 조금 더 상황도 있을 수 오너십이 있죠. 필요하다. 너무 많이 필요하죠. 그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어떠세요? 인하우스 기획자가 확실히 일하기 편하다, 좋다. 편하고 좋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음. 자기 성향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좀 내 몸이 힘들어도 나는 내가 좀 나서서 해야 내가 더 재밌고 즐겁게 일을 하면서 내일도 출근하고 모레도 출근하고 더 하고 싶고 하는 성격이다라고 하면 저는 인하우스가 더 맞는 것 같은데 나는 정리되어 있지 않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불분명한 상태에서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 이러면 인하우스를 못하죠. 그치. 그거는 받아들이기 힘들 것 네, 같아요. 그런 기획자의 성향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에이전시에서 운영 업무로 정해져 있는 루틴한 업무들을 조금 더 수행해 본 다음에 좀 더 이제 고도화나 다른 쪽으로 이제 좀 나가보시는 걸 추천하죠. 이게 되게 주니어들 입장에서는 되게 좋아 보이는 느낌이 있나 봐요. 왜냐하면 인하우스라고 해서 뭐 나오는 분들 보시면은 뭐 배민, 네카라 쿠베 당토 뭐 이런데 기획자들을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물론 멋있고 훌륭한 분들이겠지만 그들이 업무를 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오너십도 상당히 있으셔야 되고. 근데 사실 우리 기획자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의 종류에 따라서만 바뀌는 건 아니고 업무적으로 봤을 때는 운영을 전문으로 하는 운영 기획자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구축 기획자 보통 이렇게 많이 나눠서 부르고 우리가 실제로 구인을 할 때도 구축 경험이 많은지, 뭐 운영 경험이 많은지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우린 또 운영 전문가가 계시죠. 네. 기획자 K 전문가 언니. 너무 어색하네요. 운영 기획자랑 구축 기획자랑 사실 두 가지 다 경험은 있으시니까 K님도 뭐가 네. 다른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이거 질문을 받고 좀 고민을 해봤는데 우선은 최근의 경험의 에이전시에 국한되어 있다라는 게 조금 저의 한계이긴 하지만 좀 구축 기획자는 아까 잠깐 얘기하셨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혹은 고객사가 얘기한 내용이 현실화되지 않은 내용을 현실화해서 사이트로 새로 만들어내는 업무가 구축이라고 생각을 하고 운영은 이제 구축이 완료된 다음에 유지보수를 하는 업무인데 그때부터는 고객이 같이 정하는 목표를 향해서 그거를 이제 실현시키는 업무를 하는 담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다른 거다 보니까 그냥 이것도 그야말로 성향의 차이. 어떤 게 내가 더 좋으냐는 진짜 그야말로 성향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 둘 중에 뭐가 이력 관리에 더 좋으냐라고 사실 말한다면 그게 이력 관리의 목표로 이걸 볼 내용은 조금 아닌 것 같고 이것도 그냥 내가 어느 쪽에 좀 더 내 성향에 맞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획자를 하려면 두 가지를 다 경험해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축만 한 그 기획자들이 만든 화면 설계나 이런 내용을 보면 실제 운영단에서 불편하게 만들어진 그런 기능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만들기 편해서 뭐 개발자랑 얘기해서 만들기 편해서 좀 더 빠르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많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걸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너무 불편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운영만 한 사람이 거를 보면은 그 사람들은 보통 그 뒤에 있는 커다란 그림을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운영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당시에 정해진 그 업무를 막 달리는 업무들이 사실 많다 보니까 내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뒤 백단까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도 좀 더 보는 눈이 생기려면 구축은 조금 경험을 해본 사람이 어느 정도 얘가 이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구나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서 가능하면 정말 나에게 그게 기회가 된다면 구축이나 운영을 두 가지 다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좀 더 좀 시야가 넓은 기획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구축을 먼저 좀 해보는 게 구축을 초반에 하면 대부분 하는 게 벤치마킹? 그죠? 이잖아요. 근데 이 벤치마킹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이 벤치마킹을 하면서 나의 눈도 되게 시야도 넓어지고 내가 볼 수 있는 것들도 되게 많아지고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현행화가 될 수 있구나를 좀 보면서 많이 달라지다 보니까 아예 처음일 때는 구축 단계에 처음에 필요한 벤치마킹이라든지 그다음에 화면 설계를 아예 기초부터 배워볼 수 있는 거를 해보려면 초기 단계에는 구축을 먼저 해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몸에 익숙해졌을 때 운영을 한번 또 해보면 그때는 내가 했던 게 이렇게 운영에서 쓰여지는구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는 운영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렇게 운영을 해보면 그 다음에 이런 게 불편하니까 그때는 다음에 내가 화면 설계 그릴 때는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겠구나가 눈에 보이거든요. 그 단계를 두 번 다 해본 다음에는 나한테는 구축이 좀 더 잘 맞는지 아니면 운영이 좀 더 맞는지를 좀 고민을 해보고 결정을 해봐도 늦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력 관리의 측면이라기보다는 그냥 요 순서로 해보면 좀 더 스케일업하기 좋다라고 그쵸.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그거는 있어요. 구축을 해봐야 운영도 잘하고 운영을 또 해봐야 구축을 잘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 경력이 좀 어리실 때, 주니어일 때는 두 개를 왔다 갔다 뭐 프로젝트를 바꾸시든지 아니면 회사를 이직을 하시든지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가능하지만 맞아요. 사실 연차가 차면 어느 정도 불가능한 시점이 오기는 해요. 예.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면 우리 K님도 처음부터 운영을 하신 거는 네. 아닐 테니까 네. 구축 경험도 있으실 테니까 저는 어떻게 이제 운영을 전문으로 하는 기획자가 되신 건지. 원래 저도 처음에 완전 초기 시작할 때는 지금 소위 말하는 인하우스로 시작을 했어요. 저는 인하우스에서 완전 초창기 때 시작을 했다 보니까 사실 에이전시의 개념이 많지 않을 때 자사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에서 이제 뭐 하자 이러면서 만들어진 그런 류의 팀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하우스에 있었는데 인하우스에서 애기 기획자가 할 수 있는 일 사실 별로 없거든요. 윗사람들이 만들어진 거 그냥 정말 그야말로 기본 만드는 것만 하다가 그러다가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에이전시로 넘어가서 처음 구축을 해봤을 때 신세계였거든요. 저한테는. 그 벤치마킹 같은 거를 인하우스에서는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땐 초기에는. 왜냐하면 윗분들 단계에서 이미 거치고 내려온 나머지 그 업무들을 그야말로 실무를 하는 거였기 때문에 사실 저의 경험에서는 해본 적이 없어서 구축 처음 할 때 벤치마킹 해보고 화면 설계 이렇게 그리는 거구나를 그때 처음 사실 배웠던 게 저한테는 되게 컸었고 그러고 나서 운영을 하게 됐는데 그때 운영할 때는 뒷단까지 보지도 못하고 운영 업무 하는데 급급해서 사실 그냥 그걸 하고 끝났었는데 그러고 나서는 중간에 잠깐씩 구축하고 뭐 운영도 해보고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대부분의 업무들이 다행히도라고 해야 되나 되게 큰 프로젝트들에 있는 운영들을 많이 해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좀 더 운영이 잘 맞는구나 하고 그 후에는 제가 이제 가능하면 운영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선택해서 가면서 계속 운영을 하게 됐던 거긴 한데 지금 생각해보면 초반에 내가 운영을 할 때 아니면 구축을 할 때 이런 걸 좀 더 고민해 봤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걸 해봤으면 좀 더 내가 지금보단 조금 더 성장한 기획자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K님이 운영을 많이 해봤으니까 그에 비해서 1PM이나 2PM은 좀 구축 경험이 조금 더 많은 편이다 보니까 우린 저번에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구축 프로젝트가 매력적이고 좋은 거는 끝이 난다. 운영 프로젝트의 매력은 뭐예요? 운영 프로젝트는 네. 구축의 끝은 길잖아요.
3개월, 6개월. 음. 운영의 끝은 일주일이에요. 단발성으로 단발성 계속 업무들. 근데 한다. 이제 소위 루틴한 업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루틴한 거 맞긴 한데 하나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그게 나한테는 좀 다른 것 같고, 그리고 구축은 저한테는 시간 압박이 있어요. 제가 음. 느끼는 거는 이게 그 기간 안에 끝내야 되다 보니까 시간 압박이 사실은 저한테는 항상 느껴지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주는 압박에 스트레스를 못 견디는 편인 건가 보다. 저는 그걸 못 견뎌요. 근데 저는 그걸 되게 좀 즐기는 편이에요. 이게 나도. 약간 그 성향의 막판에 차이. 몰아쳐서 할 때 아이디어가 확 뛰어. 맞아요, 맞아요. 일주일의 시간이 어. 있고 그 안에 뭔가 이 IA나 아니면은 초기 기획안을 내야 된다 이러면은 한 3, 4일은 생각 안 나서 놀아요. 맞아, 그러다가 나도 그래. 막판에 이제 내일 모레 제출해야 돼 이러면 그때부터 번쩍여가지고 갑자기 맞아, 막 맞아. 몰아쳐서 막. 아니 그리고 실제로 초반기에 나도 좀 여유를 갖고 자료도 네. 찾아보려고 할 땐 안 찾아지던 게 맞아요. 뒤에 가서 급하면 찾아져요. 다 응. 보여요. 다 보여. 생각도 막 되게 많이 응, 나요. 응. 근데 나는 그렇게 시간적인 압박이 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거가 그걸 못 너무, 견디는 그게 너무 스타일이네. 힘들어해서. 그치, 성향의 차이가 있어요. 대신에 내가 계획할 수 있는 게 좋아서 요때는 일이 별로 없을 거고 이때는 일이 많을 거고 아, 예측이 이게 된다? 예측이 되잖아요. 한 달 주기로 예측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뭐 예를 들어 휴가를 쓸 때도 요때쯤에 휴가를 써도 되겠구나. 혹은 뭐 이때쯤에는 내가 업무가 별로 없으니까 다른 걸 뭘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류의 예측이 가능한 게 너무 좋거든요. 계획적인 사람 아니지만 계획적인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생활 있어요. 자체도 계획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약간 더 운영이 맞는 것 그럴 수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워라밸 응. 찾기에도 그렇고. 그리고 사실 구축은 막바지 이렇게 막 야근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그쵸. 시간을 맞아. 맞춰야만 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야근? 근데 저는 그게 너무 힘들거든요. 음. 마음적으로도 힘들고 몸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근데 약간 변태 같은지 모르겠지만 그때 막 몰아쳐가지고 그게 야근을 하든 안 하든의 문제는 떠나서 막 몰아쳐서 일을 쳐낼 수 있는 희열 같은 게 좀 있어요. 나도 좋아요 그거. 마지막에 그쵸? 느껴지는 그 카타르시스가 있어. 내가 엔터 딱 누르고 보내고 됐어. 집에 갈 때 그 이러면서. 만족감 같은 게 항상 있어요. 너무 그지. 메일 딱 보내고 딱 끝내는. 다음 날 오면 또 뭐 메일로 줄줄이 달려서 그치, 또 회식이 물론. 와 있긴 하지만 일단 난 끝냈어. 일단 좋아. 맞아. 일단 거기서 느껴지는 쾌감이 있어. 나는 카타르시스 노노 스트레스. 얘기하다 보니까 확실히 성향 차이 있는 부분이 것 같아요. 많이 큰 것 네, 같아요. 네. 예. 근데 사실 제일 많이 주니어 분들 처음 이제 기획 업무 시작하시는 분들은 처음 입사한 회사가 뭐 인하우스든 뭐 에이전시든 SI든 간에 자기가 뭔가 프로젝트를 골라서 할 수 있는 경우는 많이 없으실 거고 맞아요. 그게 구축이 될 수도 있고 운영이 될 수도 있긴 한데 사실 되게 고민 많이 되잖아요. 앞으로 내가 기획자라는 직업을 갖고 인생을 살려면 경력 관리, 인력 관리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좀 포인트를 잡고 포커스를 가면 좋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질문을 누구한테 하든 답은 다 다를 것 같긴 한데 제가 보는 서비스 기획자로서의 그 이력 관리는 최대한 많이 움직여라예요. 한 곳에 머물면 안 된다라고 거거든요. 머무는 순간 좀 사고방식이나 업무 처리하는 것들이나 보이는 시선이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고여 맞아요. 있으면. 특히나 웹서비스 기획은 다양한 산업 분야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편리하고 획기적으로 눈에 띄게 잘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약간 트렌디한 영역도 좀 포함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산업 분야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업무들은 최대한 어렸을 때 더 많이 접해보는 게 훨씬 더 본인한테 남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니어를 벗어나서 어느 정도 시니어 레벨로 들어가는 그 안정기쯤에는 포지셔닝 하기에 좀 내 성향이나 이런 것도 좀 분석이 되어 있고 내가 어느 정도 여기가 더 나는 더 자신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뭐 브랜드 사이트나 아니면 금융 쪽이나 아니면은 이커머스나 아니면은 하다못해 시스템 백단을 만든 ERP 이런 쪽이라든지 다들 좀 업무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내가 뭐에 더 최적화되어 있는지를 찾기 위한 그 과정을 찾기 위해서는 많이 움직이는 게 저는 좋은 것 맞아. 같아요. 그래서 이력서에 막 공간이 없을 정도로 많이 쓰더라도 프로젝트를 많이 해봐야 돼 진짜. 저는 많이 해야 많이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를 알려면 움직여보고 경험해봐야 돼요. 사람도 많이 만나봐야 돼요 진짜. 네. 내가 커머스에 최적화된 사람인지 금융 쪽을 내가 더 좋아하는 사람인지 알 수 없거든요. 막상 들어가서 일해보기 전까지는
정말 몰라요. 몰라요. 예. 네, 정말 몰라요. 이걸 계속 하는 게 좋을까요? 뭐 가끔 그런 질문 음. 있잖아요. 내가 인하우스에서 이것저것 다 하고 두서도 없이 일하는 것 같은데 좀 더 큰 데로 에이전시든 어디든 옮기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 질문? 음. 저는 그냥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이 친구는 고민하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일단 그거에 대한 고민의 시작은 내 마음이 동요됐다는 맞아요. 거예요. 이미 나는 반은 저쪽에 걸쳐 있다는 거야. 음. 고민을 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데 맞아요. 관심조차 없고 내가 지금 있는 곳에 만족을 하고 내 이력 관리에 대해서 스스로 자문을 해보지 않는 그 상태라면은 거기에 만족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맞아요. 이미 그 고민을 시작했다라고 하면 그 친구는 옮겨야 한다고 봐요. 다른 경험을 해봐야 돼 네, 진짜. 옮겨보고 그 안에서 또 다른 길이 있어요. 맞아요. 가보지 않은 길을 미리 예측하고 어떻게 될 것인가 내 관리를 미리 스케줄링 하거나 뭐 미리 이렇게 짜서 이 루트대로 나는 움직여서 최종 목적지는 여기야 정할 수 없고 가다 보면 길이 생겨요. 우리 오늘 좀 약간 기획 업무 기획자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들, 뭐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애로사항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짚어봤는데 실무에 대한 부분들 살짝씩 좀 짚어보면서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운영 프로젝트, 또 구축 프로젝트. 우리가 보통 프로젝트 성격을 구분할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많이 구분을 하는데 각각 실무에서 필요한 업무들, 실무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축은 어느 정도 순서도 정해져 있고 그 각각 순서나 단계에 따라서 나오는 산출물도 좀 정해져 있는 편이긴 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방법론을 뭐를 쓰느냐에 따라서 컨셉을 어떻게 잡고 가는 게 조금 달라지긴 하죠. 워터풀 방식이면은 지겨운 착수 분석 구현, 착수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오픈 폴더링 보는 그거지만 또 이제 애자일 같은 경우에 뭐 방법론으로 간다 하면은 뭐 스프린트 단위로 딱 잘라가지고 또 가시기도 하고 오 에저일은 한번 손대면 너무 큰데. 구축 새로운 뭔가를 서비스를 하나 페이지를 만들어야 돼. 네. 애자일은 사실 큰 범위를 놓기는 좀 뭐하다 네, 보니까 맞아요. 응. 에자일로 간다고 하면 보통 2주 단위로 스프린트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2주 안에 할 수 있는 분량의 안건을 제시를 하고 그거를 기획 디자인 개발로 해서 보통은 이제 개발 위주로 많이 돌아가긴 해요. 개발 스프린트 2주를 역산해서 그 전에 기획하고 디자인을 끝내야 오늘 시점으로 2주 동안 이 스프린트 안에 해낼 수 있는 것들을 데이 산정을 하거든요. 보통은 메뉴 하나 추가한다, 뭐 공통으로 회원가입을 진행한다. 내가 서비스 두 가지에 공통 회원가입을 진행한다. 서비스 하나가 더 붙어서. 그럼 공통 회원가입 하나를 진행하는데 2주 안에는 못 끝나거든요. 그 그쵸. 통으로. 그 토픽을 하나 정하고 나면 그 토픽 하나에 스프린트 단위로 2주마다 쪼갤 수 있는 것들에만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의 최종 목표는 자동차인데 자동차를 만들기 전에 일단 바퀴 두 개와 그 바퀴 두 개를 연결할 수 있는 살과 잡을 수 있는 손잡이 막대 하나 이런 식으로 가지고 와서 그걸 2주 안에 일단 자전거의 형태로 만들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걔를 굴려봐야 되니까 그 다음 2주 안에는 페달이랑 뭐 거울이랑 따르릉 하는 그 벨이랑 이런 거를 다 알아요. 체인을 감고 그런 다음에 그 다음 2주에는 걔를 한번 굴려봐요. 시운전을 해보면 자전거의 형태로 일단 굴러가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자동차에 가깝게 가기 위한 2주씩의 업무가 또 붙는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뭐 다음 2주에는 바퀴 두 개를 더 가지고 와서 4개로 굴려보고 그 다음 2주에는 안에 뭐 시트를 만들어 본다든지 그 다음 2주에는 뚜껑을 달아보고 그 다음 2주에는 뭐 유리를 달아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 목표가 정해져 있으면 2주 단위로 할 수 있는 만큼만 끊어서 가요. 이게 말로 설명하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2주 안에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끝나겠네 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회사에서 애자일 방식으로 접근을 하죠. 하지만 이제 실상 하다 보면 지난 2주에서 바퀴 2개 달기로 했는데 타이어 하나가 하자가 나서 바퀴가 하나만 달렸어요. 그럼 이번 2주는 타이어 하나 공수해 와서 끼우는 거 더하기 다음 손잡이 잡는 것까지가 이번 2주죠. 그럼 그쵸. 이번 2주에도 그게 끝나지가 않죠. 뭐 손잡이가 왔는데 하나가 좀 불량이 왔어. 그러면 그 다음 2주에는 그 불량 난 것까지 고치면서 다음 살을 그치. 붙이고 맞아요. 이렇게 맞아.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는 또 다음 거를 고치지 않고 이거는 나중에 자동차 만들고 나면 한 번에 고쳐. 이렇게 또 미룰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미뤄진 것과 다음에 진행해야 되는 스프린트와 또 이제 잘 관리를 해야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애자일 방법론으로도 갈 수도 있죠. 근데 음. 이렇게 애자일로 가기 위해서는 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요. 모든 사람들이 다 2주 안에 음. 그거를 위해서 달려야 되거든요. 그치. 누구 한 대신에 명이 타이어 그쵸. 고른다고 시간 고르고 있고 네. 이러면 근데 또 이 와중에 기획은 또 달라요. 개발팀은 그렇게 돌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기획에서는 그 떨어진 거 주워와야 되죠. 다음 거 구현해줘야 되죠. 뭐 빠졌는지 체크해줘야 되죠. 이거는 밀렸으니까 다른 QA 리스트에다 올려줘야 되죠. 다음 리스트 2주 거 설계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정신없이 계속 쌓여요. 부채가. 맞아. 아우. 듣기만 해도 음. 머리 아프죠? 저도 애자일은 그래서 하시는 분들 대단한 것 같아요. 제대로 잘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를 제가 잘 근데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거의 못해요, 다들. 진짜 막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는 잘하실지는 모르겠는데. 현실은 어쨌든 이론과는 다르다. 네. 워터풀도 마찬가지예요. 폭포수 방식, 뭐 워터풀이라고 하는 구축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2PM님이 얘기해 준 거를 단계별로 끝낸 거예요.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벤치마킹하고 조사하고 분석하는 기간이 끝나면 그걸 갖고 설계를 하고 설계가 끝나면 거기다 색도 칠하고 엔진도 달고 이런 기간을 좀 길게 갖고 나서 시운전을 이제 몇 개월 동안 해보죠. 해보고 좋아. 고장난 것도 다 고쳤고 굉장히 잘 돌아가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이제 드디어 그 상품 자동차가 출시. 자동차가 근데 이 출시가 유명한 되는데 짤 있잖아요. 똥. 내가 전에 한번 공유한 적 있는 것 같은데 애자일과 워터폴을 똑같이 12개월 동안에 자전거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방법을 두 가지 케이스로 애자일과 워터폴로 한다고 했을 때 애자일 방식으로 하면 똥이 처음에는 손톱만 했다가 두 번째 달에는 손톱보다 조금 더 커졌다가 똥의 크기가 점점 커져요. 그런 다음에 12월 마지막 달이 되면 이제 빅똥이 나와요. 근데 워터폴은 똥이 아무것도 없어. 첫 달, 두 달, 세 달, 네 달, 깨끗해. 다섯 달 다 깨끗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12월에 큰 똥이 하나 펑 하고 터지는 거죠. 그 네. 12월에는 큰 똥이 네, 나오는 12월에 거예요. 큰 똥이 나오는 건 똑같은데 음. 조금 나오느냐 한 번에 많이 나오냐. 야, 이게 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를 알고 갈 거야? 아니면 모른 채로 나중에 선물을 받을래? 이런 느낌이기는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있어요. 똥이 될지 자동차가 될지 알 수 없지만 네.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워터풀 방식으로 하다 보면 외관은 진짜 근사한 뭐 고급 승용차야. 문 여는 순간 똥이 쏟아지는 경우가 오. 그런 경우도 있죠. 그거를 이제 우리 운영기획자 그렇죠. 저희가 똥을 치운다고 하죠. 그렇죠. 이렇게 네. 다 이어지네요. 그러니까요. 되게 적절하고 아름다운 비유였어요. 네, 그러면 우리 운영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실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우선은 사실 운영의 실무는 프로젝트마다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냥 공통인 거로 얘기를 해본다고 하면 우선 데일리 업무는 가장 기본적인 건 모니터링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파트, 사이트에 관련된 내용을 무조건 매일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정말 아무도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지만 오류가 나거든요. 그 어디에선가. 그 이유는 너무나 다양하잖아요. 뭐 서버일 수도 있고 보안의 이슈일 수도 있고 그 어떤 이유로든 간에 내가 예상치 못한 어느 날 갑자기 빵 하고 오류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아무 이슈가 없어도 매일매일 데일리 모니터링을 하는 게 운영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위클리 업무는 보고죠. 운영은 보고서로 얘기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위클리 이제 주간 보고라고 소위 하는 그 주간 보고인데 주간 보고는 뭐 내부 보고일 수도 있고 고객사 보고일 수도 있는데 보통은 위클리인 경우에는 간단한 보고를 하죠. 뭐 한 줄이라든지 뭐 메일로 간단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엑셀에 간단하게 내가 했던 업무들만 정리해서 뭐 보고를 한다든지 그 정도의 간단한 보고들을 보통 하게 되고 그다음에 먼슬리는 월간 보고서 작성에만 일주일이 걸리는 그 월간 보고를 보통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먼슬리로 월간 보고를 이제 보통 할 때는 그때는 이제 보고서 장표도 아무래도 많아지고 그 사이트에 내가 하고 있는 업무에 내가 한 달 동안 어떤 업무를 얼마나 훌륭하게 너희가 원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얼마나 훌륭하게 잘 수행을 했다. 이게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사이트가 이렇게 좋아졌다를 홍보하는 나를 PR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이지만
굉장히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는 운영에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작업인 것 같고 이거 말고는 사실은 모든 프로젝트의 모든 업무는 너무나 달라서 뭐가 데일리로 떨어지는지는 사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거 궁금해요. 그렇게 주간이나 이제 월간 뭐 이렇게 네. 보고들을 작성을 할 때 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요소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음. 뭐 성과 지표를 분명히 측정하는 어떤 기준이 있을 네네네. 거잖아요. 보통 주간 보고에서는 그런 걸 쓰지 않고 음. 주간 보고에는 내가 운영 일주일 동안 어떤 업무를 했는지 그 업무가 보통 몇 시간의 작업이 들어가서 뭐 완료를 했다 아니면 진행 중이다 요런 정도의 보고만 하고요. 운영 보고를 이제 월간으로 보고를 할 때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사이트의 방문자, UV, PV가 가장 기본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딥하게 들어가는 거는 그래서 어느 페이지가 가장 뭐 페이지 뷰가 높았고 어느 날에 가장 방문자가 많았고가 기본이에요. 근데 음. 그렇게 되는 이유까지 사실은 분석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 이날 이렇게 방문자가 많았던 이유는 우리가 어떤 이벤트를 해서 이날부터 이날까지 방문자가 많았던 건데 그 이 방문자의 뭐 성별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까지도 다 분석되는 데이터가 나온다면 그 통계가 있다면 음. 가능한 모든 통계를 다 넣어서 지표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라고 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운영 업무를 열심히 했기 때문이야 인 거거든요. 음. 결론은. 그래서 모든 보고서는 대부분 앞단에서는 우리 사이트가 한 달 동안 이런 성과를 보였어. 이렇게 내용을 정리를 하고 앱 같은 경우는 다운로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뭐 음. 이런 류의 내용들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VOC에 관련된 내용들이 모을 수 있다면 그런 내용들도 따로 모아요. 그리고 음. 그런 내용도 따로 모으고 마지막 장표로는 보통 그래서 한 달 동안 우리가 업무를 어떤 거를 했고 실제로 어떤 업무의 시간이 이렇게 들어갔고 우리가 투입한 시간은 너희가 우리와 계약한 시간보다 많아. 보통 이런 걸 보여주는 음. 거를 운영보고에서 음. 하죠. 그렇게 하는 걸로 끝나고 그다음 리뷰하는 것까지. 음. 그러니까 보통 한 달 동안의 운영 업무인 것 같아요. 그런 거 갖고 뭐 분기별로도 뭔가 결산을 하나요? 분기별은 안 하고 음. 연간 보고. 연간 네네. 연간 보고로. 보고를 보통 하고 분기 보고는 따로 하진 않아요. 음. 근데 연간 보고 할 때는 좀 큰 이슈이기 때문에 연간 보고를 하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 계약을 연장하기 위한 에이전시 같은 경우는 음. 그런 이슈들이기 때문에 그때는 올해 계획은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이 정도까지 우리가 할 수 있어. 내년에는 이런 걸 좀 더 개선해 볼게까지 내용이 들어간 버전이라서 음. 조금 그건 이제 계약 관련된 내용일 땐 보통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연간 보고는 크게 하지는 않아요. 음. 월간까지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운영 기획하시는 분들도 되게 전문 분야예요. 그냥 단순히 구축처럼 눈에 보이게 뭔가 하나 뚝딱 만들어서 뚜껑 열고 이런 게 없다 보니까는 운영 기획하시는 분들이 구축하는 거에 비해서 업무량이 뭐 적다거나 혹은 뭐 좀 레벨이 차이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 것 같은데 절대 아니거든요. 그냥 예. 좀 분야가 그냥 너무 다른 분야가 것뿐이에요. 다르고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음. 구축이랑 운영은 진짜 많이 다른 거예요. 기획이라는 이거는 되게 동일한데 실제로 운영단에서는 마케팅에 관련된 내용들이 너무나 당연히 따라올 그쵸. 수밖에 없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 그 사업 분야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고객이 원하는 니즈를 맞게 이제 운영단에서 실행을 시켜줘야 되는 음. 거잖아요. 근데 음. 그런 거가 왜 해야 되는지도 사실은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음. 그다음에 이런 법령이 바뀌거나 그 국가에서 뭔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 떨어지면 운영은 그거 무조건 반영돼야 되거든요. 음. 개인정보 법령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렇죠. 당연히 내 쪽에는 적용이 돼야 되는 것들이 있고 그쵸. 뭐 간편가입일 때 뭐가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법령이 바뀌었으면 내가 운영하고 있는데도 분명히 투입될 거거든요. 근데 이런 류의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련 기사들도 물론 이제 기획자들은 당연히 다 좀 자세히 보고 자주 들여다보고 해야 되지만 그게 언제까지 실행이 돼야 되는지까지도 알고 있어야지 음. 내가 그 데일리 내 업무를 잡을 때에도 이슈가 되지 않기 음. 때문에 그런 업무를 미리 알고 있다면 예를 들어 연간 보고를 할 때 우리 내년엔 이거 법령이 실행되는 거 너 알고 있지? 뭐 우리 이렇게 또 할 거야. 뭐 이런 것도 사실은 할 수 있으니까 음. 그런 류의 것들도 좀 눈여겨보고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음. 생각해요. 지금 얘기 말씀해 주시는 거 듣고 되게 '와 너무 다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최근에 제가 이제 아는 주니어 기획자분에게 그런 얘기를 들어서 운영 기획을 추구하는 본인이 약간 '의욕적이지 않아 보이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전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다만 이제 같은 업무들을 반복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뿐인 거고 그걸 우리 업계에서는 그냥 루틴한 업무들이라는 표현을 많이 쓸 뿐인 거죠. 맞아. 그 업무가 왜 루틴하겠어요? 중요하니까 루틴한 거죠. 예. 약간 개인적으로는 조금 힘을 드리고 싶었어요. 구축 기획자들에게, 주니어들에게 우리 2PM 언니가 한마디 해주신다면. 구축 기획자들은 주니어들이라면은 끌려다닐 거예요, 아마.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급급하게 앞에 내려진 일들을 쳐내기 아마 바쁠 텐데, 지금은 멋모르고 하는 일들이라도 나중에 돌이켜보면 기억이 나거든요. 내가 그때 그런 시간들을 지내왔다는 게 분명히 나한테 남는 자산이 될 거고, 그런 것들도 충분히 다 경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도 우선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 또 깨달아지는 것들도 있거든요.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이거 수학 왜 하나 싶다가도 그 당시엔 그걸 했어야만 했잖아요. 맞아요. 네. 다 기억에 남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이력들이니까 네, 일단은 좀 버티시죠. 버텨야 해요. 네, 조금 힘을 가져보세요. 네, 구축기획자 주니어는 다른 거 없어요. 버티면 됩니다. 뭐 모든 직군이 그렇긴 하겠지만 경험에서 오는 그 뭐라 그래요? 짬바? 그건 무시 못 하거든요. 근데 못해요. 특히나 이 IT 업계 쪽에서 기획이라는 업무는 뭐 이 사람의 레퍼런스, 뭐 대기업 해보고, 뭐 쇼핑몰 해보고, 뭐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얼마나 많이 경험해봤냐. 네, 그거를 무시 못 하거든요. 맞아요. 쇼컷이 없어요. 없어요. 네, 진짜 1만 시간의 법칙처럼 다 계속 견뎌야 가야 돼요. 내가 다 받아들여야지 시야도 넓어지고. 맞아요. 대신에 많은 경험해볼 수 있다는 건 또 장점이고 그리고 그 시절을 즐겨도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면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요. 그냥 저한테 요건 주고 화면 설계만 하라고 하면 저 음악 들으면서 신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의 안 들어가고 너 여기서 여기까지 화면 설계만 그려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할 것 같아요. 뉴진스 들으면서. 뉴진스 들으면서. 그 시간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때 사실은 배울 수 있는 것도 물론 많고 면피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포지션이기도 해요. 잘못했을 때 정말 무슨 정보 보안 이런 거를 어기지 않는 이상은 정보 보안 어겨도 철컹철컹은 위에서 가요. 아, 그쵸. 그분은 네. 전혀 되게 회사의 뭐 부장님이나 개인정보 보호 이사님이 책임자 이름도 아마 안 올라갈걸요? 아유, 그럼요. 그런 주니어는 안 올라가요. 이사님 이름 올라가고 맞아, 이러는데 맞아. 뭐. 그래서 그때 많이 해보고 경험해보고 너무 산업군의 바운더리 두고 나 이것만 할 거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경험해보면 내가 몰랐던 분야에서 되게 재밌는 거 찾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오늘 교육 방송을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빵 채널에도 우리 방송이 올라가지만은 최근 들어서 유튜브에도 올리기 시작했어요. 유튜브에서는 영상은 없고 음성만 나가고 화면에 간단한 그냥 주제 정도? 그날의 주제 정도가 나갑니다. 음성만으로도 즐기실 수 있으니까 기획자의 피그마 검색하셔서 구독, 좋아요. 나 이런 말 한 번도 안 해봤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조떼꾸알, 만관부 이런 거 한번 써봤어요. 딴 데 가서 쓸 일이 없어. 그러니까 많이 들어주시고요. 다음에 우리 또 재밌는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